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람시와 혁명 전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람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즘에 저항을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자죠, 이 사람은.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수감이 되고, 이 사람이 머리가 천재입니다. 이탈리아 헌법을 달달 외울 정도로 천재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법원에서 판사가 이 그람시의 머리를 좀 가둬 놓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방향을 잘못 틀게 되면은 어떠한 재앙이 되는지, 어떠한 폭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명색 서울대 출신 중에서 운동권들이 많이 탄생이 되고, 그거는 연고대도 마찬가지지만, 경희대도 그렇고, 특히 그 이정희 같은 여자들, 임수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머리가 그렇게 명석한 것 같진 않습니다만, 임수정 이야기는 잠시 좀 다시 하고, 이정희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차석 입학자인가요? 졸업자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시험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예를 들자면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사법고시도 통과했고, 또 변호사도 했고,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설마 그런 엉터리,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겠냐라고 한 3, 4년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아무런 대꾸를 못 하겠습니다. 예. 할 말이 없어서 대꾸를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말하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했는데, 그러면 김일성 종합대학교 아이들이 머리가 나쁩니까? 북경대 아이들은, 모스크바대 아이들은 머리가 나쁩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최근에 서울대 학생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문재인 씨를 비판하는 논조를 내놓으니까 혹자는 야, 서울대 아이들도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서울대 아이들이 뭘 아나요, 걔들이? 수학 문제 잘 푸는 거하고 그건 관계없는 거죠. 그람시는 이른바 이제 기동전을 펼치고 위로부터의 혁명을 이끌어낸 볼셰비키하고는 다르게 사회 저류에서부터의 개혁, 혁명을 이제 꾀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람시가 왜 공산주의 혁명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유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농민 계급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러시아에서 저렇게 성공했을까, 이런 걸 또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그람시가 만들어낸 용어 중에 유명한 게 이제 헤게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게몬이. 그것은 이제 무력으로서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중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문화적인 이데올로기로서 그것을 이제 헤게몬이라 그래요. 그것으로서 이제 권력 교체를 꾀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람시의 이념을 제대로 알고 논리를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거기에 엉터리처럼 그렇게 낚여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이제 가수로는 전인권, 이은미, 이승환 이 정도가 되겠고, 영화 배우로는 저 누구죠? 이병헌도 마찬가지고, 송강호가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앞전 선배로서는 이제 명계남, 또 저거 누굽니까? 목사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주 좌익스러운 그 영화배우 누구죠? 아이고,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문소리라고 하는 여자 있잖아요. 영화배우하고 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기 집에 초대되어가지고 찾아온 연예인들에게 자기 집 복도에 걸려있는 그 신영복, 간첩 신영복이 하사한 액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신영복 선생님이 주신 거야 라고
정말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보고 야 정말 어떤 호러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죠. 이 그람시는 그람시의 이론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갈라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자와 피지자, 피치자, 치자와 피치자 이렇게 또 갈라서 말합니다. 근데 피치자와 치자의 관계는 생산 수단이 복잡 다단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 분업이 일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계속 이제 쪼개는 겁니다. 계속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굉장히 공식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반국가주의입니다. 안티 스테이티즘 이렇게 해가지고 반국가주의입니다.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의 그 노동가라고 합니까?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얼마 전에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시청에 가니까 점심시간에 민주노총이 스피커로 이제 울려 퍼지게 하던데 경찰과 군대라고 하는 폭력 집단을 없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투쟁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국가주의 또 국가에서 비롯되는 그런 어떤 기구들을 이제 국가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제주 4.3이라든지 가깝게는 우리 용산에서의 그 불법 시위를 진압을 했는 것을 두고 국가 폭력에 의한 용산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주 4.3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대구 10월 폭동 이런 모든 것을 민중 항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진압한 주체들을 향해서 이제 국가 폭력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규명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그람시의 이론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반국가주의자들인데 만국의 프롤레타리아가 연대하는 세상,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추구하는 게 이 사람들의 궁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치자와 피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글쎄요 어떤 뭐 의무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입을 하고 있는 그 민주노총에 있는 노조원들은 어떨까요? 각 개개인들이 다 이런 논리에 찬성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빨갱이 이렇게 규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배에 타고 하나의 일관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아마 그들도 야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하고 약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은 아씨 빨갱이 새끼들 거기에 속한 노조원이 이번 주에 또 데모한단다. 아 짜증난다 이 새끼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아이들은 거기 투쟁이라는 단어에 지금 질려있는 상태거든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국가주의는 싫다 치자와 피치자로 나눠가지고 계속 싸움을 붙이지만은 그 노동자 계급 내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계급화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수시로 말하는 게 김제동이가 말했던 그 뭡니까 판사 망치와 목수의 망치에 값어치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거 노동계에 먼저 한번 관철시켜 보라는 거죠. 네, 현대자동차에 가서 연봉 9,6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여기 우리 경주 같은데 2차, 3차 밴드에 있는 사람들 주야간 뛰고 4,000 받고 3,500 받고 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평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과연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조원들이 찬성할까요? 그러니까 그람시의 논리는 그람시는 머리는 천재성을 가졌으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사회 체제로서의 사용을 해보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거니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가위를 하나 사더라도 이 가위는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산 건 아니에요. 한수원에서 기증에 선물한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이 큼직하고 아주 제 마음에 듭니다. 쓱싹쓱싹 잘리는데 제가 이 가위를 구매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걸 구매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용도에 맞게 또 브랜드, 추구하는 브랜드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 형편에 맞는 가격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 아니면 온라인 구매를 할 것이냐 다양한 구입 방법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가위 하나 사는데도 사람이 일괄적이지 못합니다. 일괄적이지 못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성장 70년 만에 그야말로 박정희 정권 때에 만들어졌던 뭐 이승만 정권 때에도 엘리트들을 그 어려운 시기 때에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박정희 정권 때에 이제 고졸 취업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잘 나가죠. 잘 나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집도 덩그러니 사고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고 그야말로 자본주의적인 삶을 100% 흡수해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이론만 이런 이론을 들고 계속 주장을 해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솔직하자는 거죠. 분열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조금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신의 성향을 인정을 하고 좀 이제는 그런 것 좀 무너뜨리고 나아가자 뭐 이런 말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군대 갔다 오고 애국심이 있고 예, 제 아는 선배님 또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부에서부터 이러한 어떤 논리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머리띠 메고 집행부에서 손가락 가리키는 대로 공격하면 쫙 달려가는 그런 집단성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이게 맞느냐?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이제 이게 맞느냐? 지금 21세기에 이게 맞느냐? 이런 치열한 내부 투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누굽니까? 임수정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임수정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분의 말은 조금 아껴야 되는데 그분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북한에서 이쪽으로 이주해온 분이 있습니다. 탈북자라는 말도 이제는 없애야 되겠죠. 예,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물론 탈출해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현상은 있지만 이제 이주해 왔는데 이제 이분이 평양에 있었어요. 있을 때 이제 그때 아마 세계 청소년 축전인가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주 커다란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열려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북한 정권에서 이제 위협감을 느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의 림종석 씨가 이제 임수경을 이제 보냈습니다. 한국 대학교 대표로. 근데 이제 이 북한에서 내려온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때 임수정이 오고 난 뒤에 평양에 청바지와 흰 티셔츠의 운동화가 아주 선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주 선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막 이제 연사로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아주 세련미가 돋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술렁술렁거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정이가 김일성한테 가서 막 끌어안아 버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 연예인 만났을 때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김일성은 뭡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신이잖아요. 유일 신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경책처럼 그대로를 모방했는 게 북한 주체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김일성은 근데 신인데 신을 막 끌어안아 버리고 청바지 입고 하니까 북한 내 집단 속에서 그 조직 속에서 야 임수정 저 빨리 내려보내자 동요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람시의 헤게모니를 제가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이론화해 볼게요. 그람시는 이제 문화 저변에서의 자발적인 동의를 헤게모니 삼아가지고 권력을 교체하는 이제 에너지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 바뀌고 난 뒤에 전라도에서 교육청이었습니까? 모 학교였습니까? 북한과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수학여행을 교류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적극 찬성을 했었거든요. 저거 맞다. 저거 해야 된다. 예, 물론 그 사람들의 의도와는 다르겠지만 그 북한에서 그 카드를 받아들일까요? 자매 결연 맺고 수학여행 학생들 교환하고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개방해가지고 한 1년만 가면 저는 김정은 정권 붕괴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뭡니까?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거 금지하는 법도 지금 만들었죠. 자유의 소식을 차단하는 겁니다. 누가? 김여정이가 하명을 해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만들어낸 겁니다. 악마들이죠. 대북 스피커, 그 다음에 전광판 금지되었습니다. 그 노무현 때도 금지되었다가 이명박 때 다시 만들어졌다가 지금 다시 중단이 된 겁니다. 탈북 군인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북한 그 전방에 그 대북 송출하는 소리와 그 전광판으로 보내주는 정보가 그렇게 북한 군인들, 전방의 군인들에게 동요를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남한으로 북한의 학생들이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구경을 쫙 하고요. 호텔에서 투숙을 하고, 그러한 물결들.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이 이제 거기 가는 겁니다. 평양만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의 소도시, 수용소 근처로도 막 다녀보고. 그래서 이제 저기는 뭡니까? 하고 묻기도 하고. 자신 있으면 우리의 교도소 시설도 개방하고 거기에 수용소 시설도 같이 개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1년 안 갈 것 같습니다. 북한은 붕괴됩니다. 그는 제가 그람시의 헤게모니를 우리 자유주의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매결을 맺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어쨌든 북한으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 스마트폰에 그 앱을 심어가지고 북한 전역에 북한이 지금 2천만 명이죠. 북한 전역에 북한 인구수의 한 3배가 되는 6천만 개 정도의 스마트폰을 뿌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는 좀 압수당하고 좀 어느 정도 숨기고 좀 시중에 유통되고 장마당에서 인구의 3배 되는 6천만 개 이상을 뿌려버리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비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마 지금 북한이 적화 통일을 위해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핵폭탄보다 더한 폭발력을 가지는 게 바로 그런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우스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람시와 혁명 전략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무슨 대단한 고견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인을 잡을 때 막 이렇게 계획도를 적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치밀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자고 하고 미국 물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좋으면 네가 그냥 올라가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충돌과 고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 사람들은 안 올라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네가 미국 가라. 미국 좋으면. 가서 미국 빨고 살아라. 여기는 민중 해방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돌은 네 북한 가라 여기 싫으면 이런 걸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개방을 해버려야 된다 북한을. 그래서 더욱 터여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